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발장전 가보도록 하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21조였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아침 회의 때 했었는데 영민 매니저 지금 볼게요. 프리마켓은 좀 실망인 것 같습니다. 1.7%대 하락하고 그래도 있네요. 뭐 절묘하게 딱 20조는 채웠잖아요. 앞자리가 19조 몇 천억 하고 또 20조는 또 느낌이 좀 다르니까 어쨌든 뭐 기대치는 저는 충분히 충족이 좀 된 것 같고, 최근에 워낙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컨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21조 원대까지 어제는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지난 분기 때는 사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이 되진 않았는데 뭐 이번 분기는 삼성전자 항상 실적 발표하면은 조금 또 세론되는 그런 게 이제 또 좀 국룰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대치는 좀 충족시켰는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제가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액이 93조 원에 영업이익이 20조 원,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한 21% 정도 돼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4분기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이제 잠정 매출액이 한 32조에서 33조 원 정도 수준, 영업이익은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단순 계산해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영업 마진이 50%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이제 800조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는 건 지금 이제 발표한 4분기 실적보다는 그 이상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차피 이제 4분기 실적은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4분기 실적 이제 컨퍼런스 콜을 1월 29일 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MX와 이제 기타 등등 부분이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반도체 쪽도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적자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한 15조 원 내지는 16조 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이 디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계 최대의 이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온기를 온전히 이제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 대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봐도 SK 하이닉스를 이제 압도적으로 좀 따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시총 800조,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맥쿼리 이런 데서 뭐 24만 원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킬 것인지가 아마도 이제 1월 29일 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삼성전자 10만 원 깨졌을 때부터 이제 거품 물고 이제는 또 사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40%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이제 흐름들은 저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약간은 이제 템포 조절이 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 짧은 좀 기간 조정이 좀 거친다라고 하더라도 연초 이후에 너무 이제 강력하게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좀 상승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요.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 뭐 저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또 막상 떨어지면은 못 삽니다. 근데 영민 매니저 좀 이야기를 보면 이제 24일 본실적 때까지는 이 다 시간이 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받아요? 아니면 뭐 일주일 나눠서 받아요? 그래서 아니면 사실 20일까지 이제 기다려요? 지금 최근에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인증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2억, 몇십억이 3억. 수익이 났고 막 몇 억이 수익이 났고 또 어떤 모 아나운서는 되게 재밌는 게 몇백 프로가 수익이 났는데 딱 한 주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배 아프다 뭐 이런 이제 재밌는 기사도 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3, 4억은 뭐 인증이 널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정말 엄청난 이제 성과를 좀 내고 계시는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작년 9월달, 11월달 이제 두 달 동안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됐다가 다시 지금 상승 랠리가 재개가 좀 된 게 11월 이제 말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11월 말부터 다시 이제 상승 랠리 재개된 걸 따지면 또 한 달 반 정도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저는 이제 주가가 조금 14만 원 전후로 조금 쉬어가는 이제 템포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1,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빠른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뭐 바이오가 됐건 뭐 로봇이 됐건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됐건 다른 쪽에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월 말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1월 21일 날은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것처럼 지난 4분기 때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자마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고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를 다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AI 버블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또 메모리 기업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생각한다라고 느긋하게? 하면 1월 중순 이후까지는 뭐 조금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저는 또 진입에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얕은 조정 정도 이제 좀 들어오면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제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거는 네네.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3만 원 아래로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 이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뭐 한 4, 5% 정도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뭐 너무 좀 당연하다라고 저는 당연하다.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진입의 기회를 한번 탐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강력홀딩으로 끌고 가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신규 보유자들 타점인데 이제 1월 말 셋째 주, 넷째 주께 본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얼마, 네. 스마트폰 얼마, 가전 얼마. 그걸 확인하고 신규 진입자는 들어가셔도 네. 뭐 그 외에도 충분하다. 많다. 선택지는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을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딱 두 개입니다. CS2016이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면서 현대그룹주가 현대차 그룹주가 폭발하고 있고 다음 주에 누가 옵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오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폭발하고 참 시장이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CES 2026을 떠나 보내면서 준호 매니저와 네. 함께 현대차 그룹주의 이 마지막 불꽃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에버 글로비스가 14%, 현대차 3%대. 자, 뭐 SL, 현대, 위아가 또 10% 또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프리에서 한 8개 종목 중에서 소카 CEO 복귀 외에는 네. 나머지가 다 지금 이제 로봇주들, 특히 현대양 로봇주들이 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네요. 결국 이제 CS 행사 중에는 결국 이제 기대감으로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고 또 이제 실망감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피지컬 A 수혜 기업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일단 젠스낭 CEO와 정인선 회장의 다시 한번 2차 깐부 회동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 그리고 30분 정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어봐도 어느 정도 바로 전날 지금 이제 젠스낭 CEO가 피지컬 AI 그렇죠, 관련해서 알파마요 네. 강조했죠. 거기다가 로보틱스, 휴머노id 로봇도 올해 안에 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정의선 회장의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전략과 똑같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깐부 회동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동맹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0분간의 어떤 비공개 회동에 있어서도 결국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어떤 협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시장의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이제 핵심 종목은 제가 현대오토에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살짝 풀리긴 했지만 또 풀이해서 다시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까지도 반등 흐름 놔주고 있고 공조잖아요. 위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향 관련된 자동차 부품 기업이 뭐 사면을 비롯해서 지금 뭐 HL 만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결국 저는 CS 행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었다. 로봇 기업들이 작년부터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부분들이 CS 행사 하나 바라보고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CS 행사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현대 그리고 삼성 그리고 LG 향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현대 향 관련해서 현대 오토에버가 크게 시작 분출됐는데 뭐 후속으로 현대 모비스부터 다양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정말 다 가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위아입니다. 이제 미래차의 공조 시스템. AI가 막 이제 열 관리해가지고 껐다 켰다 한다는 거 그거 보여준 거였었는데 그 부스를 보면서 또 12% 올라가고 있고요. 제 원래 픽은 이제 현대 글로비스였었는데 보선 다이나믹스가 상장한다면 또 현대차도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싹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준호 매니저 네. 리뷰를 하나를 보고
영민 매니저 일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자율주행이 거의 지금 프리에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를 갈까요? 네, 일단 뭐 리뷰를? 슈어소프테크도 이제 2대 주주가 현대차잖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네. 사실 어제 현대차도 한 17%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그동안은 뭐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했을 때 올라가거나 자동차 판매량이 좋았을 때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특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로 강력하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았던 날이 어제가 아니었나라고 해서 기념비적인 날이 어제였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슈어소프테크는 원래 이제 그 현대차의 어떤 미래 방향, 특히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에 있어서 슈어소프테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는 또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슈어소프테크의 또 이제 미션 크리티컬 또 이제 고위험 고신뢰 솔루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한 23%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슈어소프테크는 지금 실질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도 지금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고요. 뭐 이제 우주, 항공, 방산 지금 다양한 어떤 피지컬 AI의 최첨단 산업에 슈어소프테크의 어떤 이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현대자동차의 SDV 이대주죠. 전환에 네, 있어서도 그렇죠. 네, 실제로 슈어소프테크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슈어소프테크의 가치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40%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고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조금 상향하고요. 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면은 네. 실제로 이제 목표가는 저는 충분히 저는 10,000원 이상은 그 돌파할 수 목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9,3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10,000원 이상, 그래서 11,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다시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좀 이제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8,500원이나 9,000원 미만에서 일단 다시 한번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재차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슈어소프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호 매니저 포트에 유진 로봇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프리에서 유진 로봇 있거든요. 네. 유진 로봇까지 가고 맞습니다. 이제 CS 2016도 보내고 네. 로봇에 정리를 맞습니다. 막판 유진 로봇이 또 뿜고 있네요. 네, 로봇 안에서도 약간 지금 소외됐던 네. 섹터 안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크게 봤을 때 현대차가 그동안 한동안 소외받았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소외된 섹터 안에서 좀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유진 로봇은 그동안은 너무 청소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각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 테마주라는 어떤 시각 때문에 다른 로봇 섹터들 대비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많이요. 마찬가지로 또 AMR 또 그리고 물류 이동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유진 로봇이 그동안 못 갔고 사실 CS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유진 로봇 같은 기업들 아직까지 CS 행사 기대감과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력은 있지만 저평가 받은 기업들은 뭐 지금도 저는 로봇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출발합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돈은 네. 빠져나올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가나요, 이 돈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이제 또 데일리로 또 매일 가야죠. 방송을 하다 가야죠. 보니까 네. 그날에 또 타이밍을 좀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의 어떤 좀 관행을 보면 실적 발표한 날은 또 조금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쵸. 그런 이제 경향들이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동차 며칠 전에도 앵커님이 또 현대차 그룹 딱 네. 시적절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약간 세론됐다가 어제 그냥 대폭등을 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느낀 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 3인방, 깐부 3인방이잖아요. 요 3인방의 거래 대금이 무려 2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특성이 지수는 매일같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 어제도 4,600포인트 뚫었고 장중에. 지수는 매일같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수급이 한쪽으로 그냥 쏠려 있고 특히 저는 연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뭐 작년부터 좋았고 현대차가 작년 4분기 이제 10월 이후부터 뭔가 이제 살아나더니 어저께 이제 대폭발해서 네.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그러면 좀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좀 폭발을 한번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대형주 중에서. 네, 대형주 네. 중에서 수급이 이렇게 확 쏠려가지고 미쳤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강하게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요 종목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을 한번 네.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의 이제 NBI 바이오 생명공학 지수가 3% 넘게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 결국 미국장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쉬니까 그냥 바이오 기업들이 다 폭등했거든요. 일라이 릴리도 4% 넘게 또 올라가면서 올랐죠.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셀트리온 최근에 뭐 며칠 전에 특징주로 이제 우리 프리마켓에서 한번 좀 짚어드렸고 중장기 관점으로 제가 30만 원 이상 이제 목표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어떤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좀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램시마가 유럽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이제 성공을 좀 거두면서 사실상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그룹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시마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뭐 유플라이마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주력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군들의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호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도 아주 좋게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체 기반의 새로운 이제 ADC라든지 이중항체 신약 그리고 이제 AI를 이제 접목을 시킨 신약 개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개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으로 진출, 서정진 회장이 어쨌든 좀 한다면 한다라는 걸 지금까지 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에 이제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좀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일라이 릴리는 이걸 갑자기 왜 팔까? 그렇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이제 현지화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직접 이제 공장을 지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수를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잘한 딜이죠. 인수를 하자마자 캐파 이상의 이제 수주를 지금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하는 대신에 일라이 릴리의 이제 CMO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연초에 이제 6,800억 원 정도 이제 수주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계속 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완전히 조금 털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현지화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 미국과 이제 캐나다를 이제 거점으로 북미 시장 현지화에 이제 상당 부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램시마 SC 이제 미국에 출시하는 거 진펜트라죠. 진펜트라가 이제 얼마나 이제 좀 매출을 또 빠르게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 이제 지난 4분기 때까지도 진펜트라 매출은 썩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하는데 분명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래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새로운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보고 현지 생산 거점이라든지 영업망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확충을 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 성장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 때 잠정 영업이익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4,700억 수준으로 이제 공개가 좀 됐고 올해 이제 예상 매출이 한 5조 원, 5조 1,000억, 5조 3,000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5조는 넘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1조 6천억 정도 이제 수준이니까 실적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상당 부분의 퀀텀 점프가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진 띄워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은 주력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3종을 보면 램시마하고 트룩시마, 허주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요 이제 3종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타나는데 앞으로의 이제 성장 동력은 제일 오른쪽에 이제 2026년 이제 전망을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진펜트라가 얼마나 빨리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좀 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결국 신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주력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 유럽 쪽에서도 여전히 지금 처방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출시하고 새로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군으로 이제 그 포진이 되어 있는 베그젤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좀 성과를 빨리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저는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올해는 분명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이제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이제 고성장을 바탕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투자들이 진행이 되면서 ADC 쪽이라든지 이중항체 쪽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도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 발굴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을 뭐 어찌 보면 좀 목표로 했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2차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이제 또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 합병과 함께 셀트리온 이제 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획대로 사실 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일이 좀 걸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이제 계획대로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들까지 이제 반영되면 셀트리온 주가는 뭐 굉장히 조금 강하게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대차, 그다음에 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뭐 시총 막 800조, 500조 막 이런 기업들이 하루에도 막 10%씩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이 다들 좀 무겁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거래 대금이나 지금의 어떤 자금 쏠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번 수급만 그냥 제대로 붙어주면은 하루에도 막 10%, 15%씩 이제 급등하는 흐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어쨌든 새해 들어서서 셀트리온 지금 보시면 완전히 20만 원 이제 뚫어내면서 박스권을 탈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0만 원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면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강력하게 좀 뚫어놓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뭐 프레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21만 원, 21만 5천 원 그 정도 이제 밴드 안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6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의 이제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8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은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큰 돈들이 만약에 삼전에서 빠져나온다면 받은 그릇도 커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을 꼽아주셨고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이미 램시마라는 게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은 유럽 대륙에서 잘 들었어? 네. 당연히 미국이나 한국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게 진펜트란 미국에서는 안 팔리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요?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단순한 우리는 이제 뭐 그 건강보험에 이제 등재되고 이런 게 이제 그냥 원샷으로 다 이제 한 네. 루트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공보험만 해도 이제 다수의 이제 공보험 기업들이 있고 사실은 정책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에는 대형 이제 공보험에 이제 등재가 되어야 매출이 이제 빠르게 이제 확장이 좀 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는 그런 이제 공보험 등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걸린다.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매출 확장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이미 승인을 받고 오래전부터 이제 판매를 했고 특히 램시마가 유럽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 램시마를 SC 제형으로 그래요. 바꾸는 램시마 네. SC까지 이제 성공을 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인지도라든지 영업 저변 자체가 이제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걸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팜도 뭐 별개의 얘기지만 엑스코프리 엑스코프리요. 사실 신약 개발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매출 성장이 나타난 건 작년 재작년부터였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이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다? 충분히 이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다라고 보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확인이 좀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펜트라 올해 정말 미국 대륙에서 셀트리온이 또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 이슈를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이슈긴 하지만 이게 터지면은요, 준호 매니저. 이거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맞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이 9일 날 네. 중대 사건을 선고한다. 근데 미국에 지금 중대 사건이 뭐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간세인데 네. 뭐 골드만삭스도 위법 가능성. 저 아이비들은 뭐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 확률을 말씀드렸을 때도 폴리마켓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베팅 사이트인데 거기서도 지금 77% 거의 한 80% 가깝게 지금 이제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 위법 판결이 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좀 이제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그러게요.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당연히 조정을 나와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또 이제 미국 향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그래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관세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기업들은 예. 좀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크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결국 이게 위법으로 판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있다. 다시 한번 네, 뭐. 다시 한번 관세를 네. 뭐 대안이 122조. 많다. 네. 그래서 대안이 많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데 결국 이제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냈던 그러니까요. 관세 세금들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돈이 없대요. 맞습니다. 미국이.
돈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복잡한 게 또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연방 정부로 넘긴대요. 그럼 연방 정부가 쉽게 그 돈을 또 주지 않을 거니까 안 주겠죠.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굉장히 느리거나 복잡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 판결이 위법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볼게요. 지금 네. 마스가 얘기가 가장 많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마스가 우리 조선이 실은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쪽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에 있어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죠. 받았던 네. 섹터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 이거는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선 섹터들의 어떤 변동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 보고 오히려? 있고 뭐 그 안에서 저는 그래도 H현대중공업보다 여전히 저는 하나 쪽을 하나오션이 조금 되지 더 않을까? 하나오션, 뭐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같은 이제 하나그룹이 사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더욱더 공고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조선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관세와 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조금 별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 거의 뭐 0%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세를 부과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어떤 현대차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자동차 섹터인 뭐 현대자동차가 또 이제 가장 큰 또 수혜를 또 받지 수혜는 받다. 않을까. 근데 라고 좀 보고 조선은 있고, 중립? 조선은 중립. 조선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와 또 이제 관세와는 좀 별개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선은 조금 중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지금 환율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위법 나오면 월요일 날 막 100원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 우리 한미 관세 협정은 무효입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사실 돼요? 이게 예? 환율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실제로 지금 반도체 쪽도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난 게 환율 효과가 분명히 이제 상당 부분 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무조건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제 결제가 네, 되기 네.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 마진의 상당 부분이 이제 환차익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관세가 이제 진짜 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버리면 네. 사실 원화가 굉장히 이제 강세가 될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제 1억 달러는 없죠, 이제. 그렇게 예. 되면은 사실 이게 또 수출 기업들한테는 아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시장은 어쨌든 근데 좀 오히려 이제 환율이 오히려 또 강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자금이 훨씬 더 좀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복잡한 변수를 너무 복잡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한다는 게 그냥 심플하게 방금 뭐 준호 매니저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좀 심플하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지금 이 판국에 만약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는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위법.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 관세 냈던 거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것도 미국을 상대로 안 주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네, 상대로 네. 관세 내놓으라고 할 나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반환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칠 수 있는 거. 지금 슈퍼 122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상호 관세도 이제 그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는 걸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좀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치적인 선언인 거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겠죠. 당연히 이제 위법 판결이 됐으니까 안 내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냈던 거를 내놔라. 요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매년 200억 달러 10년 내는 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복잡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아하. 이미 협상을 한 거라든지 낸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남아 때문에 있어서. 뭐 그 임기 동안에는 당연히 유지는 되겠죠. 근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약간 이제 좀 수정의 여지는 분명히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내일 9일 날 연방 대법원이 얘기했던 이 메이저 임플리컨트 중대 사건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인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근데 미국 언론도 보면 거의 맞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위법인지 합법인지의 결과가 나올 테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이제 이 재료가 반영이 될 텐데 환율 얘기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들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죠.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준호 이제 우리 프리마켓에서 요 종목 한번 볼게요. GST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막 반도체 좋고 소부장막 좋고 데이터 센터 좋고 할 때 유일하게 울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 냉각
네, 맞아요. 이제 필요 없습니까? 열 안 납니까 이제? 베라 루빈에서는 네. 이제 냉각 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네. 해서 이제 GST가 이제 가장 큰 조정 그림이 나와줬고 네. 다만 근데 이제 칠러 장비 수요는 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칠러 장비가 지금 이제 뭐 베라 루빈 외에도 실제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향 칠러 장비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스크러버 장비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건 단기 이슈로 인한 어떤 조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차세대 이제 AI 칩인 베라 루빈에는 사실 이제 냉각 공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냉각 공조 시스템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준 거는 맞지만 결국 이제 GST는 결국 이제 탄탄한 스크러버와 그리고 또 이제 실러 장비 관련해서 그동안은 삼성향 매출이 높았었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지금 이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요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하락은 결국에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히려 GST의 어떤 조정을 좀 확인하고 나서 좀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의 관점도 그래요? 유효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차세대 지금 이제 루빈 베라 외에도 루빈이요? 베라 네. 루빈 외에도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어떤 확충에 따른 결국 칠러와 스크러버 장기 또 그리고 열을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냉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어떤 대세 흐름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GST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대규모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랬습니다. 하고 특히 어제 베라 루빈 나오면서 영민 매니저 좋았잖아요. 이제 네. 베라에는 DDR5 들어가, 네. 루빈에는 HBM4 HBM 들어가 다 네. 좋았는데 이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자국한테 H200 야 일단 수입하지 말아봐. 네. 예, 이거 트럼프가 허용한 거를 중국 정부가 막는다. 일단 오늘은 넘어갔어요. 네, 근데 요 이슈에 대한 건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그냥 이제 네. 딱 어느 정도 이제 해설이 좀 된다라고 보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간밤에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1%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H200 이제 수출을 허용하는 걸 이제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출 허용이 이제 딱 됐을 때부터도 중국 당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못 쓴다. 요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미 주문이 200만 개가 넘게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젠스당 CEO 옷깃만 스치면 다 다 급등하는데 올라오죠.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어제 정의선 회장 회동했다 그러니까 막 다 급등하고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도 젠스당 CEO 이제 반응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간밤에 또 젠스당 CEO도 역시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H200 수출 칩 이제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미국과 또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이 아직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뭐 3월, 4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방문을 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미국 방문에 대한 이제 일정이 있고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이제 또 입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좀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걸 이제 중국 당국에서 보여주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수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향 매출이 사실상 작년에는 아예 이제 가이던스에 다 빠져 있다가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 쪽 매출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메모리 쪽에 올해 이제 기대감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가동률도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뭐 요 이슈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에는 오히려 이제 호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약보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외국인이 프리에선 들어오지 않죠. 본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했듯이 현대차 그룹주, 로봇주, 이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바이오주인데 방산이 나름 좀 움직여요. LIG 넥슨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또 간밤에 로키드 마틴이 빠지는 척했다가 시간에서 지금 급등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리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산 네. 약간 꿈틀대요. 다시 뭐 조방원에. 제약바이오는 뭐 올릭스, ABL 바이오 네. 지금 뭐 다 올라가요. 다 미국에 올라가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제약바이오 괜찮을 거라고 보고 한국항공우주 꼭 한번 리뷰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이게 사실 엊그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이런 거예요. 방사는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가 좀 시끄러워야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끝나고 평화선언 막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이슈 때문에 터졌죠. 사실은 네. 지금 중국과 또 미국 간의 이제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게 이제 번졌을 때는 아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게 이제 좀
좀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유엔 총회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까지 이제 이슈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결국은 자주국방밖에는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또 형성이 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과 이제 우주 항공 부분의 매력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자. 역시나 주가가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이제 좀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고등훈련기 이제 미 해군 이제 고등훈련기 도입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고 우주항공 또 로켓 이제 발사체를 또 한국항공우주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 이제 호재가 확실하게 이제 반영되어 있고 이미 쌓여 있는 수주 잔고와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라인메탈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목표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16만 원까지 좀 대폭 목표가를 좀 상향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약간 방산 요거 지정학적 리스크를 둘 다 잡고 싶은 분은 네네. 카이로 한국항공우주. 뭐 저는 오늘도 충분히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두 마리 토끼 잡으실 분들 한국항공우주 리뷰까지 함께 봤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정말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로 공략합니까 오늘의 일발은요? 오늘은 그냥 올해 로봇 섹터의 어떤 흐름이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웬만한 로봇 기업들이 뭐 4배에서 5배 평균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2025년도에 뭐 템버거 3종목 중에 2종목이 실제로 로봇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일환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한국 PIM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초정밀 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노id 로봇의 가장 또 핵심 기술이 로봇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템버거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지잖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1,800%로 거의 20배 가깝게 상승이 나와줬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1,300%로 거의 14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2025년도는 그냥 로봇의 해였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피지컬 AI의 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진짜 독점적인 기술력과 실제로 양상이 시작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해가 올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승폭이 60%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원익홀딩스는 지주사잖아요. 사업 지주사고 그리고 계열사 중에 원익홀딩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익 로보틱스가 있는 거죠. 원익 로보틱스가 그거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로봇 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로봇 손과 액추에이터를 가장 이제 1순위로 이제 꼽은 상태다 보니까 로봇 손에 대한 어떤 이제 정부의 육성 정책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손 관련된 핵심 기술은 결국 정밀 금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로봇 손은 파지력이 중요하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계란 같은 걸 세게 줘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토크라든지 그리고 촉각 센서 그리고 이제 정밀 조작 그리고 또 이제 내구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 손이야말로 결국 기술의 어떤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술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금속분말 사출 성형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 기술을 확보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 바로 한국 PI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손가락의 어떤 핵심, 또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국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공급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품 개발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경량화와 물성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술 검증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 이제 자동차 쪽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동차 쪽에 탄탄한 이제 캐시카우가 이어지고 있고 뭐 터보 차저라든지 변속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임플란트 쪽으로에서도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플란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 소재니까. 기업으로 네 맞습니다. 로봇 소재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감속기와 그리고 이제 핵심 소재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마진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 좀 보고 있고 캐파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본격적인 성장 가속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손에 대한 이제 관심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데 정말 관련해서 중요하네요. 네. 로봇 손 그냥 사실 옷깃만 스쳐도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PIM 같은 경우는 로봇 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올해 안에 국내 기업과 또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 논의가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국 PIM 당첨 탐미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반은 한국 PIM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드는 질문이 원익홀딩스 뭐 진짜 한 18배, 20배 줬잖아요. 20배 갔어요. 예. 근데 PIM도 지금 보면은 이 로봇 손 관절 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지금 한 배도 한 7, 80%밖에 그러니까 안 올랐는데. 일단 뭐 예. 시장에서 왜냐면 그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와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화려함.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금 원익 홀딩스 쪽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LG가 이대주주인 것도 있지만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 기업들과 구글은 지금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현대차도 하고요. 잡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오픈 AI로도 예, 협력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M7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 PIM은 아직 그 관련된 레퍼런스가 아직 없는 없어서. 상태이다 보니까 상승은 제한적인데 저는 올해 안에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과도 어느 정도 한국만이라도 협력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한국 PIM의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을 볼게요. 가격 전략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만 살짝 나와도 최소한 이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 전략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에 또 54,300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6% 정도 이상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를 재설정하고 손절가도 재설정해 보면은 56,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7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요, 한국 PIM입니다. 우리가 로봇손 하면 원익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만 생각하지만 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숨은. 자, 앞서 영민 매니저는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프리마켓도 자, 바이오 1색이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도 대비하고 또 진펜트라의 성공도 기원을 해보도록 하죠.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